여러분, 지금 실손보험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실손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수술도 입원보다 통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통원 한도 20만 원으로 버티기엔 본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지금 당장 필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수술비 보장이 하나도 없다면 기본적인 수술비 정도는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실손보험은 재가입 구조이기 때문에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도 앞으로 재가입 시점이 되면 그 당시 판매하는 실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보험이 어떤 구조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 5세대 실비 출시되냐 마냐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이렇게 새로운 세대 실비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점점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시청하실 때쯤에는 이미 5세대 실비가 나와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4세대까지는 뭐랄까 실비에 대한 위험이랄까요? 실비만 있어도 든든해 였다면 5세대부터는 실비만 있으면 뭔가 허전한데?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5세대 실비가 출시를 앞둠으로써 이제는 중증, 비중증으로 보장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중증은 예를 들어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4세대와 동일하게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라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상급 종합병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500만 원이 생긴 부분이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 반면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턱을 높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미등재된 신의료기술이나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에 대한 보장을 제한했고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50%, 입원의료비 1,000만 원, 통원은 회당에서 1당으로 변경된 부분이라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치료비나 수술비에 대해서는 이제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죠. 제 생각엔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수술비가 가장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통원으로 수술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때는 한도가 20만 원이라 이제는 본인 돈으로 대부분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비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저것 수술비를 전부 넣어서 설계하느냐?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정 질병만 보장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가입하고 바로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이제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은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이고요. 감액은 처음 1년 동안 보험금이 절반만 지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가입 즉시 보장되는지 면책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0세 남성 건강하신 분 기준의 설계 예시고요. 말씀드린 부분 반영해서 면책이나 감액 조건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엄청 복잡하시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대장용중 60만원, 제왕절개 만출술 110만원, 편도절제술 110만원, 충주절제술 130만원, 뇌, 심장, 내시경 수술 280만원, 신장 이식술 580만원. 여기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100만원 추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시 20만원이 또 추가되는데요. 참고로 우리 집 앞에 병원이 있는데 어떤 병원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리시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참고로 종합병원은 대학병원도 포함이고요. 대학병원의 정식 명칭은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중복으로 보상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술 시 매회 지급된다는 점도 있는데요. 수술비마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도 있고 최초 한 번만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A사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두 가지 수술을 하게 되면 큰 수술비 하나만 지급을 하게 되고 동일 질병으로 수술하게 될 경우엔 60일 면책기간, 61일
3일 이후에 수술하면 계속 지급되는 구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장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겠죠. 1호종 수술비가 아닌 그냥 질병 수술비의 면책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 꼬매는 수술이나 미용 목적 성형수술, 비만, 치과질환 등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단 1호종에서는 치액이나 제왕절개 수술도 1종에서 보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술비 보험 하나쯤 가지고 있나요? 그럼 이 영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술비 보험과 비교해 보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는 기본적인 수술비 정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5세대 실손이 나올 거라 생각은 하는데, 급여는 여전히 20%지만 비급여는 50%로 올라가게 되면 비급여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 유일한 건데요.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3세대는 17년도 4월에 가입하셨으면 곧 2032년도에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고요. 4세대도 2021년도 7월에 가입하셨다면 마찬가지로 26년도에 5세대로 강제 전환될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재가입이 있는 실손 가입자분들은 당시 판매하는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 전화번호나 댓글 하단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